이미 끝난 결혼이다. 그래서 이 여성과의 연애를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녕하세요. 변호하는 사이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중에 연애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실제로 맡았던 두 개의 사건을 비교해서 언제부터 합법적으로 연애를 해도 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두 사건은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사실상 결혼 생활이 무너진 상태였고, 둘 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상태, 그리고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불륜이 인정되어서 위자료 3천만 원이 나왔고, 다른 쪽은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위자료가 기각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건은 뭐가 달랐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40대 남성이었는데요. 결혼한 지는 20년 정도 되었고 자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매우 많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대화가 끊긴 지는 5년, 각방을 쓴 지도 3년, 가족끼리 밥을 먹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상 남보다 못한 관계였죠. 그러다가 이 부부는 자녀 진로 문제로 갈등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내가 주인공을 상대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상대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소송을 제기했으면 부부 사이가 끝난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주인공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집을 나와서 별거를 시작했고, 우울한 마음을 달래려고 동호회에 나가게 됩니다. 주인공은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뭔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성이었고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 둘은 굉장히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주인공 부부가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확신을 했습니다. 이미 끝난 결혼이다. 그래서 이 여성과의 연애를 숨기지도 않고 당당하게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아내는 주인공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굉장히 억울했죠. 5년 동안 서로 대화도 제대로 안 했고, 각방을 쓴 지도 3년이 넘었고, 심지어 아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륜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고 심지어 아내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났을까요? 우리 법원은 이 주인공과 아내가 형성하고 있던 혼인 생활의 형태에 주목했습니다. 주인공 부부는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았고 자녀 문제를 함께 논의를 했고, 그리고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를 같이 부담했고, 이혼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양육권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직 부부처럼 살고 있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을 하면서 피 터지게 싸우던 부부도 어느 순간 마음을 바꿔서 재결합을 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인데요. 결혼한 지는 30년 정도 됐고 이미 장성해서 독립한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 부부 사이는 오래전부터 묻어진 상태였습니다. 이 부부의 성격이 너무 달랐고 생활 방식도 충돌이 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주인공 부부는 서로를 바꾸려 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그냥 간섭을 하지 않고 각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는데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나는 집을 나가서 따로 살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별거가 시작되고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2년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 생깁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의 주인공은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하고 각자 가진 돈으로 각자 생활비를 쓰고
명절도 따로 보내고 거의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합의를 합니다.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로 이 재산 분할 합의에 따라서 재산 명의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혼인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때 이혼을 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살던 중 이 주인공은 모임에 나갔다가 한 남성과 연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화가 난 남편은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불륜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주인공 부부가 2년 이상 장기 별거를 하고 있었고 서로 주거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경제 또한 분리되어 있었고 교류가 사실상 단절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합의가 있었다고 봐서 이 주인공 부부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법원은 부정행위를 판단할 때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냐, 별거를 했느냐, 조론을 했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혼인이 실질적으로 끝이 났는지를 기준으로 할 뿐인데요. 사실 이 부부 사이라는 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다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주거를 같이 하는지,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지,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등 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로 누군가는 합법적인 연애를 하게 되고 누군가는 불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연애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 책임이 법으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결혼이 법적으로는 아직 진행 중일 수 있고 그 결과는 위자료라는 형태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믿고 시작한 연애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상간소송의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께서 더 신중한 선택을 하는데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